말씀드린 대로 중급 첫 장부터 해서 아까 그 형사를 바로 앞에 것까지는 전부 요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우리 교수님 받았었죠? 안 들으셨는가? 전부 이 내용인데 전부 이거 가지고 여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 솔직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공부 조금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요 만들어진다는 거는 기초 과정의 상생상극론입니다. 그죠? 말만 달라지죠. 육친과 십선 관계 말만 달라졌는데 여기에 것이 전부 다 조금 더 확대 확장 해석된 것이 아까 그 형사를 바로 앞에까지 94쪽입니까? 그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가지고 전부 다 응용한 거까지예요. 그리고 그까지는 요거만 잘 이해하고 요거 만들어지는 것과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이해의 폭들이 안 넓어지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요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가로로 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오행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걸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프린터물에는 이 오행을 적어 놨는데 그건 이제 제가 가정하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고 맞나? 그렇죠. 요 밖에 라인은 생애 관계죠. 생애 관계고 생애 관계고 생애 관계고 안에는 한 칸씩 건너뛴 거죠. 이건 이제 이 그거의 관계다. 요 안에 오행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죠? 자, 기준은 이 육친 관계의 기준은 요게 있는 글자와의 관계입니다. 요거는 일주죠. 일주라 하죠. 그래서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게 있는 글자만 일원이라고 일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글자와의 전부 요 나머지 7개 글자와의 관계 이걸 이제 우리 인간관계도 여기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관계도 여기서 나타나고 또 우리 각자의 심리, 심성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다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삶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인연적 인프라가 구성되겠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어떠한 인연적 관계가 조금 불리하겠구나. 어떠한 인연적 관계가 더 유리하게 유불리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에 있는 그 인적 인프라를 조금 더 멀리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또 확장 해석을 하고 이래 합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여기에 있는 글자가 기준이 돼서 비급이라 하기도 하고 육친조 육신 비급 그래 결국은 비급이라 하면 나와 같은 오행에 있는 글자 같은 오행에 있는 글자들을 비급이라 하고 여기서 뭐라 해서 어떻게 나눠지면 두 가지로 나눠지나 음양이 같은 것과 다른 것. 자, 우리 오행은 딱 5개 정해졌습니다. 그죠? 오행은 5개 정해졌지만은 그의 천간의 10글자는 그 오행에서 음양 이래서 10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야가 글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든 을목이든 뭐든 간에 오행은 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행은 예를 들자면 천간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으면은 지지에 뭐 있습니까? 인목과 묘목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통틀어서 목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행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 천간의 글자는 요거밖에 안 들어가지만 지지는 또 따로따로 다 합쳐서 오행을 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요런 경우를 나와 같은 것을 비급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비급, 그죠? 내가 여기 간목이라 그러면 천간에 을목이 있든 간목이 있든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거 말고도 지지에 인목도 있을 수 있고 묘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간이 내 거 빼고도 7개니까 그죠? 있을 수 있는 있다면은 그것들은 전부 다 비급이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세분화 시키죠. 내가 간목이면은 양의 목일 수도 있고 음의 목일 수도 있고 을목이면 음의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 간목이든 을목이든 양이면 양, 음이면 그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이라 하고. 자, 지금 책에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69쪽하고 조금 전에 제가 프린터를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69쪽의 내용을 내가 글로서 해놨지만은 사실 저도 그것만 보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제 설명을 좀 듣고 나중에 요거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견이라 하거든요. 비견.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죠? 음양이 다르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간목인데 내 다른 어디엔가 을목이나 묘목은 간목이라면 양의 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거는 음이거든. 요거는 양이지만 다른 거 내가 갑일 때 다른 것은 천간에 나머지 3개 중에 을목이 있던 지지에는 묘목이 있으면 그거는 급제라 한다. 반대로 내가 을목이라면 양의 글자들은 급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급제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오행을 내가 빼놨어. 그죠? 안 적어놨잖아요. 지금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은 거기에 목이라고 돼 있거든요. 목이라고 이 가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만약에 내 일간이 목이 아니라 토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토가 또 비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같은 것들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워놨습니다.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육친 관계는 전부 다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나와의 관계라. 그래서 내가 생해주는 글자, 그죠? 내가 뭔지든 간에 생해주는 글자,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친적으로 비겁이 생해주는 글자, 이제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비겁이 생해주는 글자는 식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돼 있죠. 식상은 여기서 또 아까 여기처럼 음양이 같은 것은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이라고 한다. 명칭이 달라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이 또 생겨주는 건데 식상이 생겨주는 것은 또 내가 요 비겁이 극하는 글자예요.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한다. 재성, 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물의 별이죠. 재물의 별. 여기 식상은 이 먹을 식자를 쓰는 거예요. 먹을 식자를 쓰거든요. 그 식상이라고. 그래,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우리 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요 과정을 든다. 과정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에 대한 일이 생해서 결과를 만드는 게 재성이 되고 그래서 재물을 쓴다. 요건 이제 내가 극하는 것 또는 식상의 결과 생하는 것을 재성이라 한다. 그 내가 극하는 것은 그래 나중에 이 급제라는 말이 급제가 이 극하는 것은 그죠? 이 급제가 극하는 것은 이 급제라는 이 급제가 이 재물을 급탈한다는 거거든요. 재물을 급탈한다는 건 이 급제란 말이. 그래서 이제 이 급제운이 떴다. 아, 원래 돈 나갈 일이 생겼구나. 바로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좀 그래 보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 말이 이제 좀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생겨주는 것은, 그죠? 관성이라고 한다. 관은 벼슬을 말하고, 그죠? 관성이라고 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관성은 음양이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이 있다. 그죠? 이건 그렇고, 당연히 음양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같은 것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래서 이것을 육친관계와 육신과 또는 십성의 관계인데, 관성은 같은 것은 편자가 붙어가서 편관, 재성을 안 했네. 재성을 다 제드릴게요. 편관이 붙어갖고 편자가 붙어가 편관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음양이 다른 것은 발을 정자를 붙여가 정관이라 하고, 재성도 마찬가지. 재성은 그래 이 비급이 해당되는 오행의 글자가 극하는 글자, 그죠? 또는 비급이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 하는데, 여기서 음양이 같은 게 있고 음양이 다른 것이 있다, 그죠? 음양이 거의 일간 기준이니까 전부 다 일간 따라 음양이 같은 것은 아까 관이 이야기했듯이 편자를 붙어서가 편관이라 하고, 이 편자는 이 치울칠 편자를 붙어 편관이라 하고, 아니다 이게 왜 이러노? 편재라 하죠. 편재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음양이 다른 것은 정재라 한다. 관성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재라 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 생하면 요것은 이제 관성이 생하거나 또는 비겁을 생하는 거잖아요. 비겁을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한다. 이것 또한 음양이 같은 게 있고 음양이 다른 게 있죠. 음양이 같은 건 아까 여기 편자를 붙었듯이 여기서도 편인이라 하고, 다른 것은 정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요. 요게 이제 중급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진짜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중고급에서는 이것의 비중이 거의 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이야기하는 신사라고 이것들도 이제 뭐 약간의 우리 응용적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쓰여지는 거지만, 이거하고는 이제 이 단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고급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또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자, 그래서 이것을 보통 육친관계와 십성의, 육친이라면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인간관계 인연도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육친과 십성이라고 했잖아요. 10개의 별 만들어지는 거. 그죠? 이것들만 안 돼. 육친과 십성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육신과 십성, 친이 아닌, 육친은 그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비겁은 뭡니까? 비겁은 육친관계로 볼 때는 인간관계는 뭡니까? 형제, 친구, 동기, 동료 이런 걸 안 했습니까? 육친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서해지는 것은 비겁은 절대적으로 주체성이다 이거예요. 내가 비겁이 많다. 그러면 내가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거죠. 친구, 동료, 형제들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비겁은 이제 육친 관계와 다른 거죠. 그 식상의 이제 육친적 관계는 뭡니까? 육친적 관계는 이미 이 책에는 제가 밑에 해놨습니다. 69쪽에 밑에 육친 관계가 있습니다. 식상에 해당되는 요 글자는 해놨죠. 비견급 해놔놨고, 그죠? 밑에 식신은 여자 사주에서는 자녀를 뜻하고, 왜냐하면 생애의 관계가 낳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낳았다. 낳는 건 남자한테서는 다르죠. 남자는 내가 못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낳는 사람은 여자니까 여명에서 식상은 자식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죠? 자식에 해당된다. 여명에서는요, 이제 자식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식상은 내가 제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또 뭐였습니까? 우리가 식상이라 하면 표현을 뜻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표현을 잘한다 이런 거거든. 또 건강을 뜻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하나의 그 바코드가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죠? 담고 있다. 이제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성은 제가 조금 빨리 진도 나가는 편입니다. 재성이라 하면 내가 극하는 거죠. 그래서 육친적으로는 뭐였습니까? 편재는 아버지요, 그죠? 정재는 남자한테서는 부인이죠. 그러면 편재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육친적으로는 남자한테서는 부인 아닌 다른 여자, 전부 부인 아닌 여자친구를 전부 부인, 편재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데 보통 보면은 정재는 정부인이요 편재는 애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부인 외에 전부 여자친구 관계를 편재라 한다. 그러면 재성의 부인이 있으면, 그렇다고 편재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그 부인 없고 애인만 있나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만 있으면 다 정부인입니다. 근데 그래서 재성을 놓은 사람은 누굽니까? 재성을 놓은 사람은 여기잖아. 재성을 여자 입장에서 여자나, 그죠? 여기서 여기 쟤를 낳았잖아요. 그럼 식상은 결국은 쟤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우리 아버지 엄마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 식상은 할머니이다. 아버지는 왜냐면은 여명주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편재는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식상은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할머니이기도 하다. 남자 명에서는 뭡니까? 아버지를 낳아주시니까 할머니이기도 하지만은 또 내 부인을 낳아준 사람이잖아. 장모이기도 하죠. 그죠? 장모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육신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나한테서는 뭐 시어머니가 어떤 글자에 해당된다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재성은 또 육신적 사회적 관계에서는, 육신적 관계에서는 부인과 아버지 뜻하고 했지만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식상은 일이고 과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재성은 결과입니다. 결과, 일에 대한 결과, 과정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책임감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남자 명에 혼인을 하려고 궁합을 보자 하는 남자 명에 재성이 없어. 재성이 없으면 뭐가 없다? 여자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여자니까 재성이 없어. 여자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가 육신적으로 보면 여자지만은 또 우리가 사회적 관계 육신적으로 보면 뭡니까? 일이고 결과고 이렇잖아. 결과라는 게 없어. 결과를 보는 에너지가 없어. 약해. 또한 이게 바로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본다고. 그럼 그런 이제 만약에 혼인을 하려고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용서면서 살아야 될까 이거잖아. 그죠? 그죠? 그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재성에 대한 에너지는 바로 육신적 관계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 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 재성이 없으면 결과가 한 만큼이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다 이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심리적으로는 책임감이 상당히 결여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 육신과 육신적 관계. 그 다음에 또 심리적 관계도 이제 이것으로 다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차차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관성은 결국은 재성이 생해 준 거죠. 재성이 생했어. 재성이 생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를 극하는 거라.
그래, 나 입장에서 보면 한계를 생하고 한계를 극하고 내가 한계를 생해주고 또 하나는 극해주고 하지만 또 나도 누군가한테 도로 극받고 내가 누군가한테 놀부짓 하잖아요. 극한다는 게 놀부짓 태클 걸고 놀부짓하고 일어나 설렁한 놈 대가리 밟고 자빨 때리고 발목 잡고 하는 이게 놀부짓 하는 거, 이 극하는 거거든 결국은. 근데 나도 누군가한테서도 그걸 당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 다음 또 내는 어디서 났습니까? 엄마한테서 났잖아요. 그 누군가한테 나도 생받거든. 그래 두 개는 주고 두 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 업보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관성이 그게 이제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 관성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죠. 육신적으로 보면 여명에서는 관성은 남자. 아까 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관은 정남편. 그죠? 정남편. 그 다음에 편관은 내 남편 그 외에 다른 남자들. 아까 정제 편제할 때 남자들이 정제 편제할 때 정제는 내 정부인. 그죠? 편제는 내 정부인 외의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또 마찬가지죠. 여명에서는 남편들. 자, 여기 잠깐만 보면 재미난 게 남자 명에서 극했는 거 아버지도 극했지만은 여자도 결국 이게 재성이란 게 여자잖아. 남자한테서는 정제는 정부인이지만 정부인 외의 거 재성이 편제니까 다 여자잖아요. 그래 결국은 내가 극하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여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결국은 세상의 아버지는 여가 자식이잖아. 자식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연의 변화하는 그 이치적인 관계거든요. 이게. 그래 결국 우리 세상 살이가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이기죠. 근데 머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 관계의 끈이 단절돼 버리죠. 인연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절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이길 수 없다. 해봐야 누가 스트레스 더 받겠습니까? 아버지 자신만 받아요. 그리고 이런 이치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오묘한 이치예요. 그죠? 자식을 결혼해서 자식을 딱 낳는 순간, 결혼 딱 하는 순간에 여자는 남자 때문에 남자한테 겁받잖아요. 결혼함과 동시에 지가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그죠? 그러고 있는 거라. 그 벌써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세상살이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재성은 재물이기도 하지만 그죠? 세상살이에 그런 이치에 있다. 근데 재물이 있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벼슬을 취하고 싶은 거죠. 재생관. 내가 재물이 좀 있으니까 이 관을 만들고 싶은, 머리에 관 쓰고 싶은 거죠. 명예를 두르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사람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게 재생관에서 관의 무게가 많아지면 어떻게 돌아온다? 나한테 거꾸로 억압된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게 뭡니까? 나한테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 입장에서 스트레스. 관의 무게가 커지면 관이 높아질수록 내한테 돌아오면 스트레스 중압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치가 돌아간다. 근데 관성이란 여자한테서의 관성은 남편, 남자. 또 남자한테서는 뭡니까? 요 관계가 자식이라, 자식. 아까 아버지 할 때 자식이 아버지를 극한다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받는 거죠, 스트레스. 근데 내가 자식을 딱 낳아보니까, 이 자식이 도는 내 극하는 거죠, 맞아, 관. 그죠? 그래, 옛날에 아버지, 니도 자기가 자식 낳아봐라. 낳아보기니 그게 관이더라고. 이런 관계다, 이 세상 돌아가는 관계가. 그죠? 육신적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얽혀져 있다. 여자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 그죠?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자식 때문에 그렇고, 여자들은 남자 때문에 그렇고, 또 내 엄마와 장모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엄마의 기운은 빼지만, 내 엄마, 여기 인성은 엄마잖아. 나를 낳아줬으니까. 엄마잖아요. 엄마의 기운은 빼려고 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역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빼려고 하고 있지만은, 장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해 주잖아. 장모가 얘 있거든. 그래, 남자들은 자식을 키워놓으면 어디 간다? 저가 집을 보는 거죠. 이 여이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이치가 자연이 변화하는 이 여기에 있다는, 숨어져 있었는 거예요. 오면 원리가. 우리는 이제 이 명리를 배우면 이 관계가 진짜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은 무엇을 용속으로 살까?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관성은 나를 억압하게 한다. 또 보호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한다. 자, 육신적으로 또 인성은 이 관이 생하는 거예요. 그죠? 관이 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인성은 나를 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생한 거니까 결국은 그게 인성이더라. 어머니다 이거죠. 인성. 정의는 우리 정엄마, 본엄마 표현이 이제 옛날에는 뭐 나를 낳아준 엄마, 아니면 그다음에 편의는 계모 같은 엄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편의는 이제 계모로 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편의는 하나만 있으면 그게 그러면 나한테는 계모만 있나 이래 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음이 다스리는 엄마, 음이 다스리는 엄마. 요즘은 옛날에는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가면 그때까지 조선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한 1950년대만 해도, 그죠? 60년대 초반 50년대만 해도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 만약에 한양이나 보내놓고 하면 억수로 고생하고 진짜 뒤에 장독에 가서 정한수 놓고 빌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장거리 어딜 간다 하면. 그러한 엄마가 정인성 엄마라는 거예요. 그 정인성 엄마는 자식이 오면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는 거죠. 다 해주고. 근데 편인성 엄마는 약간 거짓말하는지 조금 의심쩍어요. 그냥 조건부로 좀 엄하게 다스리는 엄마가 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렇죠. 육신적으로는. 그 다음에 며느리는 그러면은, 자, 며느리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볼게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가교도를 만들어 본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겁이니까 며느리는 뭡니까? 내 자식이, 며느리는 내 남자 아들이 극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극하는 것은 여자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은 여자한테서의 자식은 여기 있잖아. 자식은 식상이잖아요. 그죠? 식상이니까 식상을 극하는 자. 식상을 극하는 건 인성이잖아. 인성이 여명에서는, 내가 지금 며느리 이야기하죠. 며느리 이야기하다가 지금 또 갑자기 사회에 있다.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는 딸이잖아. 내 딸을 극하는 거다. 딸을 극하는 걸 있잖아요. 인성이에요. 그죠? 극하는 게 아니지. 내가 또 이 반대적 잘못 설명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의 부인이잖아. 내가 거꾸로 말했는데 조금 전에 내 딸이 아니라 써놔놓고 해야 되겠다. 며느리는, 자 볼게요. 며느리는 내 아들의 재성이자 극하는 걸 짜잖아. 내 아들에 해당되는 내 아들의 재성 또는
극하는 글자거든요. 여명에서는 요가 아들이잖아. 자식이잖아. 그래 자식이 극하는 거 관에 해당되죠. 그래 결국은 며느리는 여명에서의 며느리는 나한테서는 전체적으로 관성이에요. 관성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 관성은 뭡니까? 결국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걸 했잖아. 그죠? 결국 며느리를 이길 수 있는 시어머니는 없다.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 여명에서 볼게요. 딸도 여기 있죠. 아들도 여기 있잖아. 그죠? 근데 며느리는 여기에서요. 여명에서 보면. 그죠? 며느리는 내 남자한테서 스트레스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 며느리는 아무리 지가 딸같이 한다고 해도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딸은 내가 생겨주잖아. 이런 관계이고 며느리는 지 아무리 잘해도 나를 극하는 거예요. 절대 딸은 며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이치 구조가. 그렇다고 이런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을 하면 절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안 그렇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래. 딸과 며느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관계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딸은 결국은 여명에서의 며느리는 관성에 있더라는 거죠. 사위를 볼까요? 사위. 이 자식이잖아요. 여명에서 자식은 뭡니까? 사위는 내 딸을 극하는 거잖아. 딸의 남편이잖아요. 딸은 여자니까, 그죠? 여자를 극하는 것은 여기 있어, 여기라. 여기 인성에서 욕을 극을 하잖아. 그럼 결국은 여명에서의 사위는 인성이다. 인성은 나를 낳아준 엄마와 같다. 그래 사위는 아들 자식을 결혼시켜서 남한테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모밖에 모른다. 장모. 그러니까 이제 친엄마보다는 장모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여기서 심하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고 우리가 명리학 역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자연의 변화하는 데서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자, 육신적으로 이게 육신적 관계. 또 남자 입장에서도 볼 수 있죠. 남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남자 입장에서 사위는 남자 입장에서 자식은 여기 있거든. 자식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자식을 잃을 수 없다고 했잖아. 아까 아버지는 이미 자식이 머리가 커지는 순간 자식한테서 끈을 놓아라. 절대 자식한테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치만 손에다 아버지지만 열받았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계속 자식한테 요구하고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그럼 결국 혈압 터져 죽어요. 아버지들은. 그러니까 결국 놔봐야 되는 거라. 그에 대한 내 것은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이런 거는 그걸 놔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자식을 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나한테서는 관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나한테 그러면 사위는 남자 입장에서 사위는 아까 여명에서는 사위는 인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여명에서 사위는 인성이니까 사위가 장모한테 그만큼 잘하게 돼 있고, 자 남자 명에서는 사위는 내 딸이 여기 있으니까 내 딸을 극하는 존재는 여기 있거든요. 요게 사위라. 사위는 뭐 식상이라.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사위는 어떻습니까? 내가 딸한테 잘하라고 내가 자꾸 생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위를. 그죠? 그러니까 남자 명에서는 사위는 내가 여자들이 자식같이 챙겨주듯이 내 후배같이 내 조카처럼 내 제자처럼 그렇게 챙겨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위다. 그래서 백년 손님이다 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늘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관계에 있다. 육신적 관계로서는. 그 다음에 며느리는 볼게요. 남자 입장에서 뭐 남자 입장에 며느리는 요 내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 아들이 극하는 게 여자잖아요. 며느리는
욕이죠. 그죠? 며느리는 결국 비겁과 같다. 그런데 아버지는 남자잖아. 며느리는 여자잖아요. 그래, 어때? 음량이 다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겁재가 며느리다. 겁재가 며느리예요. 근데 겁재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돈 빼가가는 기라고 했습니까? 그래, 남자 명에서는 여자는, 며느리는 돈 빼갖고 가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사사사 잘해주고 결국은 돈만 주면 된다. 돈 뜯긴다. 이런 관계가 심오한 관계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들이 우리 가족적으로 얽혀져 있는 우리 육친 관계들, 그죠? 인간관계의 인프라가 요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요 관계를 이해를 하시고 요 관계를 놓고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육신적 관계 여기서 조금 더 폭넓게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찾을 수 있어. 할머니 이 할머니 했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돈 팔촌까지 다 찾아갑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생극 이 관계를 자꾸 짚어나가면 돼요. 할머니 찾았죠. 아까 할머니 장모 찾았잖아요. 장모는 여자잖아. 그럼 장인은 남자니까 장모를 극하는 글자잖아요. 그 여기 있겠죠. 극하는 거는. 장인은 여기 있는 기라. 장모가 여기 있으면 장모는 내가 챙겨줘야 되지만, 그죠? 장인은 여기 있잖아. 그럼 장인은 사위한테 또 잘해주는 거죠. 이런 관계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육신적 관계는,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육신적 관계는, 물론 비겁이나 식상이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들 이런 걸 계속 해봤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오기 전에 6종인가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그 내용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특징,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차츰차츰 조금씩 해나가긴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우선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만 잠깐 두 장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만 가지고 잠깐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회적이 돌아가는 이치,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육신적 관계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죠? 자, 비겁은 이 주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주체성이도 하고 신강신약을 논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체성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식상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은 내가 힘을 빼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생하는 거니까. 그죠? 식상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내가 에너지가 다 소진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약해질 수 있죠. 그죠? 이 일 저 일로 쫓아다니면 식상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내가 생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엄마가 막 새 쌍둥이, 내 쌍둥이 막 많이 나 보이소. 엄마 기진맥진하잖아. 그거와 똑같은 논리고요.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기운이 다 빠진 거죠.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식상이라면 이 본연의 이 명의 건강을 증명하는 글자예요. 근데 지나치게 많으면 안 좋은 거죠. 지나치게 많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 식상이 많으면 식상에 대한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정해진 거는 딱 내 빼고 7글자인데 절대 어느 한 개가 많아보면 다른 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많은 것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상생상국론으로. 그죠? 이게 많은데 일, 과정, 내가 하는 일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데 재성이 없어. 나는 열심히 이 일, 저 일, 쇠가 빠지게 바쁘게 쫓아다니기도 결과는 없더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이거는 없어. 식상이 없어.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것만 뭐 억수로 많아. 상당히 에너지가 많아. 그럼 뭡니까? 일은 안 하려고 하면서 결과만
그 사람 심리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일, 재성, 이거에 대한 욕심이, 이거에 대한 욕심 많다는 것은. 그죠? 그러한 에너지가 막 발동하는 거라.